제가 오늘 강의 드릴 제목은 세종대에서 한 내용하고 뭐 딱 한 가지만 틀려요. 한 단어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세종대 오셨던 분들 중에 그때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오늘 되새김질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닌데 좀 난해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드리는 게 뉴스킨 거의 제가 27년 했잖아요. 그죠? 27년 동안 해왔던 거를 27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막 새내기들이 이 사업을 출발할 때 앞으로 3년, 4년 혹은 5년, 10년 후에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짜리의 그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캐치업 이렇게 따라오시려면 좀 버거울 겁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시고요. 또 이런 강의 가끔 하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요즘 흑수저란 말 막 하죠. 흑수저, 금수저, 요즘 다이아몬드 투저도 있고 있더만.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 하기 전까지는 흑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흑수저보다 더 나쁜 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이 비즈니스 만났고, 또 처음엔 저는 이거 잘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다단계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친화력도 없거든요. 나 누구한테 말을 걸거나 제품을 권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적성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궁축통이라고, 사람이 궁하면 뭐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시간이 27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혹시 볼 수는 있겠지만 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기분 좋지 않습니까? 27년에 그 흙 같은 사람이 뉴스킨이란 비즈니스 만나서 자기 성장도 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논하고, 다는 아닐 겁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게 오늘 들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인간들이 만든 비즈니스는 그렇게 안 돼요. 다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성공을 못하기도 하고 또는 포기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나는 이 비즈니스의 그 실제 팩트가 어떤 거냐는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제목이 The Return of the King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그 왕은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듯이 뉴스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킨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왕은 아니었지만 왕자에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비즈니스 93년에 조인하고 96년, 97년에 The New King of the MLM House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MLM의 왕이 나셨다라고. 근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게, 저는 거짓말하는 거 별로 잘 못하니까 그 가발도 안 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 경쟁사, 특히 A사 같은 경우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어요. 이건 참 불가사의예요. 제품도 거기보다 훨씬 좋고,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개개인 구성원들을 보면 괜찮아요. 참 그 회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판단하기엔 괜찮아요. 인적 구성원도. 근데 왜 그 회사에 딱 한 번 96년에 일본에서 저희가 뉴스킨 아메이를 뉴스킨 자팬이 꺾은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1위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못 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한 이유는, 지금은 힘들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당장 노력한다고 1조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꺾어서. 그냥 우리 팩트는 좀 팩트처럼 받아들이자고요. 지금 5천억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1년 만에 1조를 하겠어요? 그건 저는 원치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믿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정도령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다시 뒤엎고 이러면 모를까? 그건 힘들고, 제가 본사한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저희 목표는 6천억입니다.
5천억에서 6천억을 달성해 보면 8천억도 가고 그 다음에 1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1조는 아닙니다. 저는 뭐 1조를 하는 뉴스킨 코리아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염원하는 건 1조, 2조, 4조 그 이상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대한 꿈이죠. 원대한 그 꿈을 만들려면 사실 저처럼 20년,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의 그 힘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 혹은 저번 달에 LY 넣으신 분들 이제 막 무비 타이틀을 얻고 뭐 방콕 뭐 플랜을 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그 기저에서의 그 힘이 모아지면 안 돼요. 그렇게 모아졌을 때 비로소 저희가 말 그대로 The Return of the King입니다. 언젠가 다시 저희가 전 세계 1등 아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야통 마케팅의 철옹성을 만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 이야기가 심각하더라도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들어주세요. 오늘 개천절인데 이게 제목이 맞는 거예요. 그죠? 개천절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한웅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마늘 먹고 막 쑥 먹고 100일 견디고 대단한 인내력이죠. 그런 날에 더 리턴 오브 더 킹을 얘기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시작한 게 1993년 7월 18일 사인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여기 아마 그때 안 태어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뉴스킨 만났을 때 제 생활 상태 저도 뭐 저나 저희 집 사람도 그렇게 막 서울에서 못 살아가지고 이민을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막연하게 호주라고 하는 국가에 가면 뭐 우리 호주 하면 지금도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캥거루가 막 뛰어놀고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오페라 하우스 옆에 나는 항상 칵테일 파티를 할 것 같고 그죠? 뭐 걱정도 시련도 좀 덜 할 것 같고 에브리데이 그 가든에서 공원에서 바베큐하고 막 이런 꿈을 꾸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갔더니 90년에 처음 갔습니다. 90년, 91년, 92년을 거치면서 가져간 돈은 다 쓰고 정말 에브리데이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바베큐 해 먹으면 돼요. 서울 값은 왜 이렇게 싸? 호주의 소 인구가 사람 인구보다 많은 거 알죠? 그 소보다 더 많은 게 캥거루입니다. 그럼 저 캥거루도 막 뛰어놀아요. 도시에는 없어요. 근데 조금 차 타고 1시간 나가면 막 캥거루도 진짜 막 뛰어놀아요. 코알라는 거의 못 봤어요. 멸종 위기랍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고 소위 말하는 그 국민들을 위한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져간 돈 안 벌고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바닥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걸음을 잘 떼야 된다는 게 처음으로 호주에 가서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그죠? 통장에. 그래서 처음으로 따라간 일이 아르바이트가 청소였어요. 그게 제가 뉴스킨 만나기 전까지 제 직업이었습니다. 이게 첫 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 국회를 따라갔으면 아니면 법원을 따라갔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성명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청구해서 한 달에 2,400불을 벌면서 저와 저희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제 겨우겨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지 않을 만큼의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몰던 차가 저 홀덴입니다. 13년 된 중고차를 사서 아침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걸 점프 케이블 떠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탔어요. 그리고 뭐 괜찮았습니다. 쉬는 날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시간 날 때는 저걸 타고 1시간씩 뭐 가푸나 베이 같은 데 가서 낚시도 하고 1m 50짜리 칼치도 잡고 하면서 그냥 그때 그런 삶이 그냥 그렇게 막 서럽거나 막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불안만 했지. 왜냐면 내 나이가 그때는 30대지만 40대 50대에도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라는 게 이게 늙는데 또 아이 보기도 그렇고 그죠? 직업난에다가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럼 최소한 법무부 장관은 쓰지 못했는데 뭔가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대답이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할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시읒이었어요. 시읒.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같이 13년 된 고물차에다가 주급 48,000원짜리 아파트먼트에 사는 고귀한 사람들은 청소를 할지언정 고귀하니까 그런 다단계는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 첫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분들한테 전달받았을 때 할렐루야 몇 분이나 하셨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런 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 전달할 때 거의 90% 이상, 95% 이상 그런 얘기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부정부터 해요. No way. 말대로. 자, 저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뉴스킨을 하게 됐고 하면서 처음부터 잘 하지는 못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그랬고 힘들어서. 그래도 끝까지 저는 그레이스 몬스는 안 썼습니다. 그레이스 몬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달간 이렇게 쉬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게 27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그냥 그때는 그런 거 쓰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제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키면 제품 당연히 쓰니까. 자, 그렇게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영화 제목에 No Way Out. 이게 제 모습이에요. 아침 9시인가 그때 청소부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저희 집사람은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미싱 시다동도 잠깐 하고 연대 나오고 교사였어요. 학원 원장이었고. 근데 이게 세상이 바둑돌 하나 잘못 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패배하듯이 뭔가 하나가 어긋난 거예요. 자, 그거는 너무 긴 얘기니까 하지 말고 여하튼 말 그대로 그냥 노예아웃이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는 형님들 집에 모여서 그 형님들도 대부분 다 목수, 미장공, 저같이 막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팔식으로 노는 거야. 회 떠다 먹고 싸니까 연어 1kg에 그때 돈으로 한국 돈으로 6,000원이에요. 얼마나 싸? 그죠? 자연산 연어. 그렇게 회 떠다 먹고 맥주 지겹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대부분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국가 민족 발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로 하는 얘기야 뭐 어느 맥주가 맛있더라. 회는 연어보다 참치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고스톱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냥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뉴스킨을 만났어요. 뉴스킨을 만나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노웨이 아웃 이 소위 말하는 우중충한 그러한 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뭐 방법은 주어졌죠. 뉴스킨이라는 거 확인도 했으니까 제가 시작했겠죠. 만약에 현찰 나왔으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뉴스킨을 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에서 뉴스킨을 하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유전자를 되찾은 거예요. 원래 잘 나가던 압구정동 학원 원장에 뭐 그런 왜 있잖아요. 비즈니스 우먼. 그죠?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주느라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고 여하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년이 이제 경과했죠. 그리고 아들도 결혼하고 손자도 낳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1월에 손녀도 나와요. 그냥 내가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뭘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곧 디데이도 와요. 디데이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스킨을 한 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쳤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 거. 거긴 제가 자부심입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뉴스킨 27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 삶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뭐 별로 변한 거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13년 중고차 타는 대신에 좀 좋은 차 타는 거고, 그죠? 48,000원짜리 월세, 주세 아파트 살던 걸 이제는 좀 더 쾌적한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 뿐이고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먹는 거 세 개 다 똑같이 먹습니다. 근데 단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을 벌면요 무지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엄청 높아져요. 자존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 돈은 나를 위해서 쓸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19년 전에 회사가 준 복장이에요. 이거 박석범 사장님 맨날 그래. 유 사장 내가 옷 하나 사줄까? 그냥 여름에 이거 하고 한 2개 비슷한 거 있으면 여름 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바지 운동하는데 유니클로 해서 한 7년 전에 산 거야. 지금도 입어요. 18,000원 주고 사가지고 세일할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굴 위해서 쓰냐? 내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도 형제 자매,
혹은 자식, 손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쓸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셔야 돼요. 안 벌면요, 없으면요, 빈곤하면요 무지무지 짜증납니다. 그냥 부탁드려요. 만약 여러분이 뉴스킨 하시게 되면요, 또 한다면 철저하게 뉴스킨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배운 게 그거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돈 벌래요. 철저하게. 뉴스킨이 주는 그 재정적 기회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한테 저희는 뭐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고 어렵게 사업을 했고 뭐 그래서 뉴스킨을 27년 했지만 결국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작년이죠. 우리 며느리 불러다가 부동산 임대업 그 자격 뭐랄까 이거 사업자 증명 같이 뗐어요. 그리고 그냥 건물 하나 2개 주고. 그러니까 요번에 임신하고 이제 애 1월 달에 나면 뭘 줄까? 이제 건물 줄 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뭘 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약 제가 그거 했어요. 포르쉐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갖는 거, 내가 누리는 것 이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 나이 또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할 나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머님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건강해라. 그러니까 이미 금전적인, 재정적인 것은 가장 뒤에서 걱정할 문제가 되는 게 난 뉴스킨이다. 하세요. 그리고 가지세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고요. 오늘 제목이 왕의 복귀입니다. 왕의 리턴이 귀환인데 제가 이 왕을 얘기할 때 뉴스킨의 의미도 있지만 저도 왕이고 여러분도 왕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58년 전에 태어났을 때 이문동에서 태어났어요. 이문동 아세요? 청량리 이문동? 네, 경희대 옆에. 네. 그럼 저희 할머니 집에서 이제 해상을 했거든요. 그때 다 산부인과 안 갔습니다, 그죠? 그 산파가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애를 낳았을 때 그때가 3월 15일 음력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서 춤을 췄어요. 3월 15일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밝아요. 둥근 날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집에 귀한 왕자가 태어났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가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주님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다 누군가의 왕자고 공주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무수리가 되고 막. 자, 이제 만약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왕의 복귀처럼 정정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리디자인하는 기회를 갖자. 저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강의에 굉장히 오래된 강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을 쓰는 이유는 한자로 얘기할게요. 젊은 분들 싫어하겠지만 옹고지신이라고 그러죠. 옛 것을 익히고 알면 미래의 것을 예측하고 해결하고 방비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쓰는 자료가 아주 옛날 자료입니다. 아마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볼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딱 들으러 처음에 스트라스필드라고 하는 호주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야. 속아서 들어간 거예요. 커피 사준다고 해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강의장은 아니고 한 10명 정도 하는 강의장이었어요. 이미 늦었죠. 왜냐면 내 뒤로 우리 집사람 나를 초대한 스폰서님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자 하고 들었어요. 근데 들어봤을 때 첫 번째 나온 슬라이드가 이거였어요. 미국 보험통계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65세를 기준으로 100명당 어떠한 상황인가를 체크해봤더니 54%가 남들한테 totally independent,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더래요. 남들한테. 그리고 36%는 dead, 죽은 거예요. 전쟁,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왜 이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5%는 still work, 65세인데도 물론 좋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4%만이 well-to-do, 중산층이었다. 그리고 1%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부자였다. 자, 이게 지금 1993년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보셨어요? 이게 좀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의 경우에 작년 2018년 현재
41%가 65세인데도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뭘까? 전 곰곰이, 거기는 써있지는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남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 공양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 젊은 분들 요즘 부모님은 내가 모실 거야. 신세나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야. 그죠? 그 대신에 사회적, 즉 국가가 소위 말하는 연금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데 의존하는 삶이 많긴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42% 한국, 그 중에 41%, 그 중에 92%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깎이고 이 부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통계 수치는 아주 유효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이 보험통계국에 하나 또 조사한 거예요. 이 1%가 과연 65세까지 25살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약 40년간 일했겠죠. 과연 뭘 했기 때문에 well to do 혹은 rich냐, 부자냐, 그걸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그 통계가 뭐 요즘 거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5%가 세일즈맨, 5%가 세일즈맨인데 책 파는 백과사전 세일즈맨 아닙니다. 보험 파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슈퍼 세일즈맨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뭐 슈퍼컴퓨터 몇 천억, 몇 백억짜리 혹은 비행기 뭐 이런 거, 미국은 비행기들 팔잖아요. 아시죠? 자가용 비행기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거를 파는 슈퍼 세일즈맨. 10%가 CEO, 그 다음에 10%가 소위 말하는 사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회계사, 전문 직업, 종사자들. 그리고 1%가 진짜 대단히 운 좋은 로또 맞은 사람들, 카지노 맞은 사람들, 혹은 운동선수들, 박찬호 뭐 이런 분들이죠. 이건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74%, 이 빨간 부분, 대부분 1%의 부자들이 40년 가까이 뭘 해서 돈을 벌었냐? 74%가 own his business, 자기 사업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남자가 성공하려면 그저 자기 사업해야 된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배 사업하다 망하셨습니다. 저도 뉴스키나 의견에 3가지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사업이란 건 잘하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그렇죠. 쪽박도 아니에요. 그지 대 그지. 집에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파나소닉이라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쓸 거예요. 다 외부로 들으니까 앱으로, 그죠? 라디오 요만한 트랜지스터, 거기까지 빨간 딱지 뭔지 모르시죠? 차압이라고 합니다. 도산되면 차압을 붙여요.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무섭구나라는 걸 압니다. 중요한 건 74%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여기 미국 통계입니다. 93년 통계가 뭐라고 해야 되냐? 10개 중에 9개, 90%가 5년에서 7년 사이에 망한다. 여기 나오는 자기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것도 통계 시간에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이게 나와서 제가 그냥 외웠어요. 2013년부터 지금 작년 말까지 6년간 추적조사했어요. 한국 통계청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망한다는데 진짜 몇 프로나 망하나? 6년 동안. 2013년 기준으로 창업한 여러 가지 통닭집, 도넛집 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쭉 추적조사한 거야. 놀라운 사실이 52%가 없어졌어요. 제일 많이 없어진 데가 뭘 것 같아요? 치킨집, 분식집입니다. 그걸 통계를 조사했더니 가장 돈을 적게 들인 부분이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제일 많이 살아남은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6년간 딱 3군데밖에 안 망했어. 놀라지 마세요. 그걸 하세요. 하려면 룸사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룸사롱은 조그만 그런 룸사롱이 아니에요. 아시죠? 강남의 룸사롱. 모르시면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지는 말고 한번 겉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거의 빌딩 전체가 룸사롱인 데가 많아요. 기업입니다. 기업. 몇백억짜리. 근데 몇 천만 원짜리 분식집은 거의 다 1년, 2년 안에 다 정리돼요. 이것도 보면 자본주의의 속설인 것 같아요. 그죠? 들인 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 근데 대부분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3가지 꼽으라면 딱 3가지예요. 자본, 돈 없이 하면 다 망합니다. 그죠? 두 번째, 아이템. 한번 해볼까? 다 망합니다. 한번 해볼까는 안 돼요.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그게 있어도 될까 말까의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 듣기엔 이렇게 어려우게 93년도의 강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사업이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자영업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쇼부란 말씀 안 되죠. 여기에 승부 거실래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도 없고 아이템도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오늘 얘기하는 뉴스키입니다.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요, 거짓말에 24,000볼트짜리 전류가 흘렀어요. 맞아요. 청소부. 돈도 없으니까 청소하고 있죠. 능력이 없죠. 호주에서 내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할 거야? 그죠? 아이템은 있잖아, 육체. 아이템 육체. 근데 이것도 고갈돼 금방.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18 합니다, 아침에.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한테는 폐부에 와서요. 폐부에. 찌릿하고. 맞아.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뉴스캔 이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하지 않았던 건 있어요. 아, 회사는 괜찮네.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너 브레이크앤 논이한테 속고 있다고. 브레이크앤 논이 저희 회장 이름입니다. 이 사람한테 너같이 순진한 아줌마들이 브레이크앤 논이라고 하는 사기꾼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 지구상에 어떻게 오롭더군 나노또 베드가 있냐. 우리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지금도 뭐 쓰고 있지만. 그죠? 오로지 좋은 것만 나쁜 건 하나도. 개뿔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런 기업은 다 망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검증한 건 회사는 괜찮네? 제품 쓸만하네? 근데 네트워크는 난 못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바뀐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시드니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네트워크로 성공도 하는구나. 자, 이건 1986년 자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예요. 86년 이후에 태어난 부분이 여기 내용의 거의 절반일 텐데. 8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때 뉴스킹이라고 하는 기업이 태어난 지 2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세미나 자료에 뭐라고 가르쳤냐? 사람 세미나를 뭐라고 했냐? 85년,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이후 85년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이 굉장히 안정화였다. 잘 들으세요. 한국 상황과 딱 비교하면 아마 정확히 맞아떨어질 겁니다. 시간만 좀 틀리지. 로열티, 충성도가 있었고 한 번 고용되면 시큐리티,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 거기다가 평생 직장, jobs for life. 거기다 pure layoff, 거의 잘릴 일이 없다.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 한 잘리지 않고 그냥 평생 데리고 하는 거예요. 40년 근무가 보통 다 뭐 만기 퇴직이란 말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다가 great benefit, 직장이 당신을 평생 돌봐준다. 퇴직할 때까지. 자녀 학자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1986년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Technology increase productivity. 기술이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job disappear,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시간만 다르지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온 단어 같아요? 우리 한국은 1997년, 98년 IMF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임시직 알죠? 기간제 단어가 없었습니다. IMF와 우리가 협상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버려. 시간제 근로자 도입해. 그게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수많은 은행 직원들, 심지어는 공무원 노조들 안에서도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죠? 기간제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도 있어요.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님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문화처럼 돼버렸듯이, 당연시 돼버렸듯이 미국도 이런 걸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뭐 잡지라고 하면 잡지죠. 3대 잡지 뭐 더 유명한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봐요, 사람들 잘. P자로 시작됩니다. 자, 농담입니다. 포춘이라고 이때쯤 다 웃는데 미국에서. 포춘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경제 잡지. The end of the job, 직업의 종말. 이런 단어가 막 등장해요. 30년 전에. Time is 뭐라고? Whatever happened.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모르겠는데 The Great American Job,
미국의 위대한 잡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US 뉴스 리포트에서 뭐라고 해요? Where did my career go? 나의 직업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책상 들 이거 많이 익숙하죠, 이 그림. 이걸 우리가 겪기 이미 10년 전 이상 미국 사회가 겪고,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냐?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 없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보장한 직장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살기를 당신 스스로가 개척해라. 그러려면 뭐 바뀌었다? 사업 바뀌었다. 근데 사업하려면 아까 세 가지 요인 없으면 다 망한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걸 찾아봐라 하면서 대두됐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이때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할 때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2년, 3년부터 제가 썼던 자료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알아봐라 도대체. 피라미드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나 보고 얘기해라. 알아봤는데 뉴스킨도 피라미드시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걸 구분하기 이전에 벌써 거부합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자격이라니까 벌써 거기서 땡이야. 아니 어떻게 무자본, 무자격 갖고 돈을 벌어? 이주부상에 그런 거 없어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좀 파악해봐라.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한 회사가 만약 뉴스킨이라는 회사라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봐라. 그리고 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정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진지 알아봐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뛰어든다면 그 트렌드, 소위 말하는 지금의 경향은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지도 알아봐라. 마지막, 그래서 열심히 했다면 마케팅 플랜, 당신한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즉 보상이죠. 그걸 파악해봐라. 이 5가지가 핵심 요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자료실에서 파는 자료들 다 이 5가지에 연관된 겁니다. 이건 망고 불변의 시죠. 이건 뉴스킨, 아메이, 허벌라이프 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석세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잡지입니다. 경제 잡지. 이 경제 잡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e create millionaire. 우리는 백만장자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출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분이 아까 얘기한 우리 집사람인데 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던 브레이크햄 논의 회장이에요. 이때만 해도 벌써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틀리죠 지금하고. 여하튼 브레이크햄 논의 회장이 창업한 뉴스킨이라는 회사도 We Create Millionaire의 한 회사다. 당신들에게 백만장자의 기회를 준다. 가운데 있는 분은 시즐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샐러드 바라고 하죠.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많은데 시즐러 들어봤죠? 네. 아니 왜 스파게티 뭐 그다음에 샐러드 바 쪽에 있어가지고 그릇 갖고 와서 자기 퍼먹잖아. 프랜차이즈입니다. 한참 이때 뜨다. 지금도 미국에서 많아요. 만약 당신이 돈이 있다면 시즐러 이때 당시에 하려면 50만 불 들었어요. 지금 아마 뭐 그거보다 몇 배 들겠죠? 그죠?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라. 근데 싼 거 사면 안 돼요. 김 박사 이런 건 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제일 먼저 망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 프랜차이즈 하려면 좀 괜찮은 걸 사세요. 최소 한 30억 들여서 맥도날드 많이 안 없어져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남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거 해봐야 어차피 그건 승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번째 시즐러라는 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저희 뉴스킨을 얘기합니다. 무자본, 아까 얘기했죠. 무자본, 무자격. 하지만 무언가 다른 한 가지를 당신은 제공해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끝없는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만 있다면 좋은 회사를 골라서 당신이라고 하는 자본을 투자해서 열심히 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때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 중에 한 회사가 있다. 여기 보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홈디팟, 한국엔 잘 모르겠지만 홈디팟이라고 있어요. 홈이부터 시작해서 경운기라고 하면 미국에 경운기 없죠. 트랙터까지 다 파는. 집에서 쓰는 가든, 집, 뭐 어디서나 쓰는 그런 모든 걸 다 팔아요. 옷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포만 빼고 다 팔아요. 홈디팟,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어마어마. 홈디팟, 월마트는 다 하니까 빼놓고, 리복, 신발 가게죠, 그죠? 신발 회사. 애플 컴퓨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런 회사들이, 델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이루었던
엄청난 그러한 실적, 엄청난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다. 그게 뭐냐? 스타트업 한지 10년 이내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시작해서 10년 이내 애플 같은 회사다. 근데 이 회사들과 견주는 하나의 회사가 있다. 뉴스킨이라는 회사다. 그래서 뉴스킨은 그 미래가 보장된다. 이걸 이 신문 기사 읽고 저는 가만히 내가 어차피 뉴스킨이 시작했고, 야 내가 시작한 기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고, 오케이, I'll do my best.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자신감 있게. 이 자료 갖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한 거예요. 이런 회사야. 너 애플 회사 창업할 수 있어? 너 델 컴퓨터 만들 수 있어? 너 컴퓨터 공짜도. 왜냐면 제가 뉴스킨 시작할 때 그때 막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접속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죠? 오늘 가서 봐봐, 유튜브에 접속. 왜 접속인지 아세요? 인터넷 접속하기가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 하나로 통신 알잖아. 나우누리 드륵드륵드륵.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도 모르시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하튼 그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하이퍼그로스, 빛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한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한 뉴스킨이다. 자, 거꾸로 됐지만 뉴스킨의 마지막 보상제도, 이때 당시에는 보상제도가 엄청나게 저희가 강했습니다.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루비, 여기 나오는 4라고 하는 게 루비입니다. 루비 이그젝티브만 돼도 연봉 평균이 39,000불에 이르렀어요. 지금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났어요. 왜냐면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버는 돈이 2,800불이었는데, 2,400불, 소리. 청소할 때. 루비만 되면 돼. 루비가 뭐예요? 나처럼 열정적이고 나같이 철부지였지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한 뉴스킨, 진정한 뉴스키너 4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뉴스키죠, 루비예요. 그죠? 정말 루비가 됐더니 저 루비 첫 월급을요 9,800불 받았어요. 첫 월급을.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보상이라는 게. 이거는 같은 루비라도 100만 원을 버는 루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루비는 1,200만 원, 1,400만 원도 버는 루비가 있더라. 왜? 한 만큼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한번 보자. 프로덕트. 이때 당시 제가 하고 있었던 프로덕트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만약 이런 프로덕트 얘기하면 잘 안 할 거예요. 일단 이 껍데기 보세요, 껍데기. 거의 뭐 기적적인 껍데기입니다. 화장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 비즈니스예요. 이미지 산업. 그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가게 천천한 데 들어갑니까? 백화점 1층에 있는 가장 비싼 요지. 들어가서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권하는 화장품을 볼 때 뭘 봐요? 먼저 용기 보고, 색깔 보고, 향 보고, 그리고 발라봐요. 이미지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화장품이라고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바디 루프랍니다. 그때 제가 배운 건, 저도 화장품 회사 마지막 직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대체 용기가 안 나요. 이런 용기 갖고 봤다. 그런데 그때 뉴스킨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내가 끝까지 화장품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쓰고 화장품 빈 껍데기는 버리는구나. 근데 우리가 화장품 회사들이 300원짜리 컴팩트, 원가 300원짜리 컴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3,800원짜리 껍데기를 갖고 만들더라. 현실이에요. 립스틱. 여러분이 쓰시는 거 50원도 안 돼. 근데 용기는 얼마예요? 막 2,000원, 3,000원 하잖아. 이 중에 뭐 용기 모았다가 뭐 이렇게 재산 모으는 수는 없잖아요. 다 버리지. 재활용도 안 되고 다 쓰레기야. 중요한 건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그런 돈을 모아서 전략에서 진짜 당신이 쓰는 제품, 그때 당시에 이낸사, 그죠? NAPC 모이스처라이저, 리주비네이팅 크림, 지금도 저도 쓰고 있고 그때도 쓴 거예요. 데몬하죠.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저도 데몬을 배웠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휴지에다가 저희 NAPC하고 저 리주비네이팅 크림을 바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그리고 그 비교 상대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면세점에서 막 그때 당시 12만 원을 팔는 거예요. 저희 건 10,000원짜리였거든요. 드라이기로 말려요. 근데 우리 거는 뽀삭하게 드라이돼요. 근데 그 업체 거는 안 말라요. 우리 왜 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로 하면 이상하다. 초등학교 때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왜 옛날에 신문지 같은 그런 포장지에 싸줬잖아요. 봉지. 그럼 어때요?
기름이 남아있죠. 딱 그것처럼 되는 거야. 아, 이게 광물성 오일. 그때 배운 거예요. 그 전까지 당연히 모든 제품에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오일 성분이 있는 거, 그게 당연하고, 그걸 느끼면서 하나씩 배운 거야. 아, 진정한 용기는 용기로 치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렵도 성분 갖고 하는 거라. 이거 갖고 하는 거야. 지금 다음 달에 나오는, 요번 달에 나오는 뉴트리얼, 이때도 있었어요. 뉴트리얼.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사용해보고 권유해보고 한 결과 이 정도 제품이면 절대 욕은 먹지 않겠다.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아이디엔이었습니다.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라이팩은 아시죠? 라이팩이 나오던 브랜드였어요.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 뉴트리션 아이디엔. 라이팩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라이팩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생명꾸러미다. 라이팩을 한국말로 뭐라고요? 생명꾸러미. 당신이 건강하게 그리고 소위 말해서 100세까지 무병하게 살려면 생명꾸러미는 꼭 먹어라. 이때 저희가 쓴 단어가 항산화였어요. 항산화. 이거를 한국에 와서 95년에 처음 썼더니 제가 초대한 약사들도 몰라요. 항산화. 지금은 다 쓰죠. 아로나민부터 시작해서. 그죠? 항산화라는 말을 쓴 지가 얼마나 된지 한번 조사해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어프로치하면서 이제 아이디엔이라는 부서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러한 사업도 펼치는 시기가 바로 제가 뉴스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라이프입니다. 엔타이옥시단트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건 아직 한국에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쓰고 있어요. 식물성 영양소. 이게 30년 가까이 된 스토리들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를 저는 처음 접하게 됩니다. 98년입니다. 파마넥스는 저희 회사가 아닙니다. 약국에 가면 OTC, 오버 더 카운트라고 하는, 내가 처방전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약국만 가야 사는 거, 이걸 OTC 약물이라고 해요. 이걸 만들던 원래 회사예요. 제약회사. 이 제약회사가 아무리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약사들한테 뭔가를 안 주면 약사들이 잘 안 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야. 그때 뉴스케이는 좀 더 많은 건강 관련 식품을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고, 우리는 좀 더 좋은 제품이 필요했고, 이 회사는 좋은 제품을 널리 알려줄 그러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회사가 만나서 그래, 그럼 나한테 팔어. 그래서 98년에 저희가 산 거야. 그게 파마넥스예요. 아이디에는 있었지만 아이디에는 뭐만 있었어요? 영양제만 있었죠. 근데 파마넥스는 뭡니까? 이런 제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뉴스킨을 파마넥스를 인수하자마자 고소를 당해요. 머크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제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걸 먹어요. 콜레스테롤 아시죠? 예. 콜레스테롤 제제가 있는데 우리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약이라고 고소한 거야. 이게 되게 코미디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가는 그 머크사라는 회사가 조그만 건강식품 회사인 파마넥스를 고소를 한 거예요. 너희가 받은 콜레스틴이 이거 약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냥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콜레스테롤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 표현력이 좀 나빠서 그런데요, 이거 무지 코미디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 또 코미디야. 그러면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식품 회사는 내가 얘기 안 하겠죠.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아시죠? 어딘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남자한테 좋은 제품이. 근데 그걸 가지고 동아제약이 고소한 거예요. 식품의약국한테. 그거는 우리가 나오는 자 일어나라라는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다. 남성한테. 자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여하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건 약국에서 팔아야 돼. 처방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 회장님 알잖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 회장님이 뭐라고 광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는 회사에 이건 제품력과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저희 제품이 건강식품이 아니라 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바보 같은 파마넥스는 고소를 또 고소해요.
아니야, 우린. 그래서 1차 저희가 이겨요. 이거 되게 코미디, 이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 있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폭스뉴스, MBC 뉴스, ABC 뉴스 뭐 다 보도해 이걸 갖고. 뭐라고? 건강식품 회사인 파마넥스가 승리했다. 패배야 좋은 거 아닌가? 약이 되잖아, 패배하면. 승리하면 계속 건강식품이고. 여러분, 건강식품과 약을 나누는 소비자들의 그 가장 극단적인 선택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건강식품은 덜 신뢰하는 거. 그죠? 약은 뭔가 신뢰가 돼. 부작용은 좀 있을지언정. 근데 이거는 거꾸로 돼요. 자, 보자. 이러한 제품명을 가졌어요. 콜레스테롤, 저희가 얘기하는 바이오긴코, 그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한국은 일부 제품 들어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뭐야 그 폐활량 늘려주는 거 이름 뭐죠? 아까 먹었다. 갑자기. 코리맥스 이런 것들이 그죠? 각각 기능성으로 이런 게 필요했을 때 저희가 이 회사 산 거예요. 이 파마넥스사의 마지막 사장이 LA 타임즈에다가 월스트리트에다가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바보 짓인지 모른다. 뭐가? 파마넥스를 뉴스킨에 판 게.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파마넥스라는 이름, 파마넥스라는 제품 복용하고 남들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역사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굉장히 이게 그 비중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장 그 유튜브 들어가면 찾아보세요. 이 사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주가가 왜 오르냐고 뉴스킨 주가가. 우리가 이겼는데 떨어져야지. 약이 아닌 거야. 건강식품인 거야. 나온 적 없네. 왜냐면 저는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아이덴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건강식품의 첫 발을 라이프헵으로 뛰듯이 QIQ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나도 어느 날 뉴스킨을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야 우리가 말이야 이제 말이야 건강식품 아이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뉴스킨이 있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 QIQ라는 회사 이야기를 듣게 돼요. QIQ는 저희가 세 번째로 만든 회사예요. 아이덴 다음 QIQ 퀵입니다. 퀵. 이 회사는 이런 제품을 팔았어요. 장거리 전화 서비스. 프리페이드 콜링 카드. 그때는 다 콜링 카드 쓸 때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이런 거 없었어요. 98년도 얘기하는 거, 아니 88년도, 9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셔널 페이징이 뭔지 알죠? 삐삐. 삐삐 가입하는데 나한테 하라는 거야. 그럼 너는 삐삐 사용료 내고 나는 그 사용료에서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파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IDN에서 건강을, QIQ로 서비스, 베네피트, 테크놀로지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뉴스킨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끝까지 막 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이코티, 자산 관리도 우리가 해준다. 심지어는 저희가 부동산 대출업도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 대출업. 되게 웃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QIQ는 저희가 세운 회사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그 필드, 그 분야가 있었지만 저희가 전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는 만들었지만 좀 더 많은 다양한 좋은 제품을 갖기 위해서 파마넥스를 샀죠. 그것처럼 QIQ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오롯도고 나노도고 해도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들던 회사야. 근데 여기서 무슨 QIQ를 만든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오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대단한 거예요. 설탕 만들다가 갑자기 반도체 만든 거예요. 여하튼 삼성처럼 저희는 못 됐어. 그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뭐냐? QIQ보다 월등히 나은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걸 2000년 저희가 합병합니다. 이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빅플라넷이에요. 이것도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빅플라넷의 모토는 간단해.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꿉시다. 우린 바꿉니다. 빅플라넷 서비스. 여기 보시면 ISP. 인터넷을 쓰려면 KT 여러분들 지금 쓰죠? SK 브로드밴드, KT 이런 거 쓰잖아요. 인터넷 쓰려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걸 우리가 파는 거야. 야 인터넷 쓰는데 우리 거 써. 빅플라넷 거. 그럼 너 한 달에 12,000원 내면 거기에 얼마가 나한테 수당이야. 쇼핑, 텔레콤, 테크노 디바이스, 전기마저. 캘리포니아주는 이때 당시에
전기가 타이화됐어요. 아무나 팔 수 있어요. 전기를 도매로. 이때 저희가 팔던 디바이스예요. 추억의 디바이스들, DVD. 지금 쓰지도 않죠 이런 거. 뭐 이런 걸 막 팔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애플폰. 애플 여기 쓰죠? 애플에서 나온 저 핸드폰 이름이 뭐예요? 아이폰. 아이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10년 조금 더 됐을 뿐이에요. 저희가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을 해서요. 이게 아이폰이에요. 되게 웃기죠? 아이폰. 텔레폰 전화선이 꽂히고 뒤로 그 다음에 인터넷 ISP 인터넷 프로바이더 그 전용선이 꽂혀요. 그 말은 인터넷 시대는 전화예요. 이 화면 컴퓨터 안에 터치하면 전화도 해요 이걸로. 그런 거 하면 이걸로 이메일도 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쇼핑도 해요. 인터넷이니까. 여기에 꽂는 거 전화, 인터넷선, 쇼핑하는 그 모든 목록들 전부 다 수입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문제 엄청난 이 그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 앞선 회사였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씀 너무 앞서가다 깨진 거예요. 아이폰 결국 우리는 실패했고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팔았고 그죠? 빅프라에 저희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좀 따져봅시다. 자, 그것뿐인가요?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언젠가 미래는 이런 쪽으로 간다.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저도 이거 샀다니까요. 여기 선릉바닥에서 내 다운라인이 이상 내 파트너 시켜가지고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해. 뒤에다 빅프렛 이거 뭐야 꼬랑지 달고. 지금도 있어요. 부산에 가면 갖다 놨어요. 980불 주고 사왔어. 운송료가 1200불. 지금 중국제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20만 원이면 삽니다. 평생 충전이 필요 없는 핸드폰 배터리. 태양과 불빛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광 발전기야 이게. 별게 다 있습니다. 이시큐리티 듣고 저희 사업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100만장자 티멜리트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돼요. 이시큐리티가 뭐냐? 그때 당시에 알도 듣도 못하던 컴퓨터 바이러스란 걸 얘기해. 컴퓨터 바이러스는 지금 다 알죠 여기. 그때 당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 뭔 소리야? 아무도 모를 때예요. 내 정보를 빼가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때 e시큐리티라고 하는 요만한 칩이에요. USB야 지금 USB를 저희가 파는 거야. 거기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텍트 방어벽이 들어있어요. 딱 들어가면 얘가 내 컴퓨터 그때는 얼마나 신기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돌리더니 당신에게는 지금 이런 트로이안 뭐 이런 그 바이러스가 감염됐습니다. 치료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순간 요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한국 들어오려고 막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대구, 울산, 서울에서 세미나하고 그걸 듣고선 나는 화장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나는 건강식품은 못해. 하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건 할 것 같거든. 그건 들쪽 발린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 홈쇼핑입니다. BP 몰, 빅프라이드 몰 들어가면요, 어페럴, 옷, 오토모티브, 자동차도 팔았어요. 책은 말고 컴퓨터, 에듀케이션, 일렉트릭, 그 전기 제품, 뭐 삼성 냉장고 다 팔았어요. 근데 삼성을 갖다가 우리가 사다 놓고 파는 게 아니야. 삼성몰, LG몰 예를 든다면 그죠? 지금 생각하면 오픈마켓이에요. 정말 그때로서 생각도 못한 어드밴스 된 거예요. 오픈마켓. 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게. 여기에 너희가 갖고 들어와. 너희는 몇 프로의 수수료 원대. 꽃, 심지어는 꽃, 가든, 홈, 보석도 팔았어요. 결혼 반지 여기서 사라는 거야, 싸게.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까요? www.sonin.mybigplanet.com. 그러면 빅플랜에 들어와서 사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선인, 유선인이란 인식부호가 붙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한테 검열이 들어온 거야. 이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자, 우리는 실패했다니까요.
이때 그 존재도 없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지구상에 파는 모든 것들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팔겠습니다. 아마존. 지금 뉴스킨, 그때 당시에 뉴스킨의 3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 몇백 배가 뭐야? 몇천 배로 컸어요. 아까 얘기했죠? 바둑알 하나를 잘못 딱 두는 순간에 경기가 끝납니다. 선택 한번 딱 잘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기도 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존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앞으로 뭐 500년 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그 벽을 못 넘습니다. 이미 거대 기업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회장님의 와이프가 이혼하는 4조 2천억 원의 위자료를 줄 정도로 커졌어요. 그렇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여러분, 여자분들 집에 와서 잘 생각하세요. 나는 4조 2천억짜리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나? 여하튼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아마존이 일부 구현하고 있는 그 오픈마켓이 이미 이 기업은 20년 전에 그 수를 놓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빅프렌트가 꽉 깨있죠. 이 시큐리티 가지고 배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노키아 폰에다 뒤에다가 그 배터리 충전 필요 없는 배터리 달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막 세미나 하고 그랬어요 그때. 서울에서 서민센터에서.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그렇게 뉴스킨 하라고 따라붙고 몇십 번 초대를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네. 웃기잖아요. 난 굉장히 놀랐어요. 전기자전거 보고 그거 어떻게 대리점권 딸 수 없냐고 나한테 물어봐. 아,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여하튼 좋아요.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실제 빅프렌트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빅프렌트는 지금 아직 전개 펼쳐지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본다면 철수했죠. 이미 1단계 철수했어요. 빅프렌트는 이름 여러분들 몇 번이나 사용해요. 뉴스킨 하면 잊혀졌어요. 전 세계 53개 지역에서 빅프렌트라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나라도 딴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그 원조인 미국 빅프렌트 없어요. www.bigplanet.com 들어가서 USA 채널 없어요. 딱 한 군데가 남았어. 어디에? 대한민국. 이게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어떤 우리의 운명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그걸 오늘 알고 싶을 거예요. 정리합시다. 뉴스킨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QIQ, 빅프렌트를 매입하면서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IDN, 그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파마넥스란 제약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킨, 파마넥스, 빅프렌트 세 분야가 디비전이라는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왜요? 우리 여기서 한번 좀 되짚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리복, 아까 석세스 잡지에서 얘기했듯이 리복, 애플과 비교된 성장, 장기 부채 제로, 최고 신용도, 혁신 성장을 이룬다고 그렇게 평가받던 회사, 도전 정식, 영역 확대, 디비전 제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디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가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고등어 팔다가 치약 팔면 된다는 거야. 오늘 소 팔다가 바이타민 팔면 되는 거예요. 디비전 전문화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지금도. 94년 일본 뉴스킨 1위 등급. 역사를 쓴 거예요. 이때 당시에. 뉴 킹 오브 더, 아까 얘기했죠. 뉴 킹 오브 더 아메리칸 카운트. 새로운 왕이 나셨다 라고 평가받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왕은커녕 지금 내가 보기에 영의정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흥성대원군 뭐 이 정도하고 그건 좋은 거구나. 잠깐 뭐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격이. 한국 어깨로 봅시다. 3위예요. 전 세계 어깨로 봅시다. 4위야. 개쪽이라면 이상하다. 쪽팔리잖아 이게. 지금도 지구에 11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11번째가 뉴스킨이 아메를 못 이기는 이유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 같은 1세대, 한국의 1세들이 못한 짓을 여러분이 좀 해달라.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에 임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고, 그죠? 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제패자가 돼야죠.
왜? 저희가 98년도까지 개인 회사 했던 거 아시죠? 브레이크 캠론이 스티브 런드, 샌디 틸러슨 세 사람이 5,000불 갖고 만든 회사야. 그게 1조, 2조 막 갔을 때 회사는 무슨 결정을 해요?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자본 시장에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98년에 저희는 97년에 자랑스럽게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저도 주식 많이 받았어. 공짜로 받은 게 제가 마지막으로 판 게 76불이니까. 신났죠? 근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개뿔 뭐가 좋아? 내가 개인 회사일 때는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모든 게 통제돼. 모험, 창의, 도전 정신 이것보다는 주주들이 원하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우선이야. 리플에 돈만 쓰고 수익은 적게 나잖아요. IT 업계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야 정리해. 뒤질래? 새로운 제품 자꾸만 만들지 마. 있는 거 갖고 잘해 이 새끼들아. 그리고 얘네들 좀 잘라. 너무 많아 이놈이. 이게 주식회사인 거예요. 제가 뭐 주식회사에 좋은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이런 면이 왔었던 거고. 안전성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한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환경의 변화, IMF 겪었죠. 전 세계에서 50% 이상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과 한국이야. 그죠? 거기다 뭐 태국, 홍콩, 대만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죠. IMF 가장 큰 타격을 맞은 데가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였어요. 한국 1,500, 1,700억 원을 하던 회사의 매출액이 하루아침에 한 달에 7억 8천억으로 떨어졌어요. IMF 당시 뉴스킨입니다. 제 밑에 2,800명의 이구젝티브 잘 모르죠? 요즘 뭐 이름 다르게 쓰잖아. BR인가 뭐 브랜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2,800명이 있었어요. 2,840명. 자고 일어나서 97년 5월달에 징여로질 받아봤더니 계보도 78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농담이 자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여하튼 그런 거를 나만 겪은 게 아니라 회사도 겪은 거예요. 금융위기,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경쟁도 심해지고 하면서 점점 소위 말하는 옛날과 같은 그런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했습니다. 2015년에. 자, 모든 거 샷다운. 못하는 것 빼고 잘하는 것만 선택하자. 이걸 우리는 경제용어로 선택과 집중. 다 알죠? 집중했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2017년, 2018년에 저희가 월드 넘버 전 세계 1위의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 된 거야. 이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갈바닉의 신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썼던 그 뭐야 이거 뭐야? 동구리. 루미스파. 난 동구리라고. 이런 신화들 또 여러분들 이제 10월달에 발표되고 이미 쓰고 있는 분도 있지만 파워 갈바닉 팩, 그죠? 갈바닉 팩. 그다음에 갈바닉 3 이런 것들, 뉴트럴,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다른 회사와 차별점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될 거다. 선택을 잘 했어요. 그래 글로벌 넘버원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성공이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컨벤션 가면 이런 거 막 오늘 계속 떠들 겁니다. 가서 많이 들으세요. 근데요, 개를 고양이처럼 기른다고 절대 야옹하지 않습니다. 유선인, 제가 유선인입니다, 이름이. 유선인을 아무리 아름답게 키우려고 노력해도 제 야수성은 변하는 수가 없어요. 야수처럼 생기지 않았어. 별로 무서운가? DNA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DNA 무섭습니다. 왕자로서의 DNA, 공주로서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가 생기고 기회가 된다면 그 DNA의 그 성질을 발현시켜요. 저희 DNA가 아까 뭐랬어요? 모험, 혁신, 창조 막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러다 개박살 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혼났단 말이에요. 돈 수십조 날리고 주주들한테 개박살 나고 하지 마. 이것만 해. 너희 잘하는 거. 그런데 저희 이 경영진의 이 DNA는요. 어떻게 안 돼요. 이 DNA가 꿈틀거려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 DNA가 어떻게 여러분의 DNA로 발현되는가. 얼마 전 회사가 마카오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미국 본사에 살면요. 한국 임원들 다 잘립니다. 미국에서 근기어가 있어요. 근기어. 쓰지 말아야 될 말.
그 중에 하나가 빅 플래넷이에요. 스티브 런드나 샌디 틸러슨과 같은 창업자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전문 경영인들이잖아요. 사장들한테 빅 플래넷 우리 한국에 좀 해볼까 그러면 벌써 저로 도망가 있어요. 왜냐면 듣는 것 자체가 죄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카오에서 본사가 이 얘기를 발표했어요. 저는 마카오 안 갔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환경 친화, 라이프, 삶을 더 즐겁고 강화시켜주는 것들, 헬스 앤 웰리스 같은 전문 분야로 저희가 빅플래넷을 세분화시켜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 계시죠 여기? 맞죠? 제 말이? 맞아요? 그때 사진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회사가 이게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네. 세게 나오네. 이유가 뭐냐? 회사가 아까 DNA가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화장품 기업이 한국만 해도 벌써 3,000개가 넘습니다. 화장품은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눈만 뜨고 TV 리모트 컨트롤 틀어보세요. 가장 많은 선전 중에 하나가 뭔가? 홈쇼핑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이야. 맞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죄송합니다. 배우 하정우가 나와서 이거 뭐 먹으면 간에 어떻고 하면 그거 먹는다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아닌가? 나 같으면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그게 이렇게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거지만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럼 뭔가를 찾아야 돼. 그렇다고 생뚱맞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구글처럼. 뭔가를 찾아야 돼. 근데 우리 다행히도 우리가 과거에 해봤던 역사가 있다. 그 역사 중에 새로운 것도 있고 해봤던 것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는 이거예요. 제가 70분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작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강의 하려면 한 1시간 한 50분은 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글로비브라고 겁니다. 글로비브는 저희가 또 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DNA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자, 또 샀어요. 이 회사는 제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는 좀 조심하세요.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자료가. 구글 들어가서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됩니다. 환경 제어 농업, LED 농업, 벌티컬, 수직 농업 이런 단어를 쳐보세요. 그럼 무지 나올 겁니다. 동영상, 뉴스 없죠.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실내에서 키우는 농업이에요. 재래식 농업에 비해서 물 95% 전략. 태양 필요 없어요. LED가 태양이에요. 그 뭐 세부적인 테크니컬은 여러분이 나중에 또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본에서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 한국도 지금 막 태동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안 믿어도 신뢰를 안 해도 손정이 아시죠? 소프트뱅크 손정이. 네.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아까 얘기한 구글의 아마존의 창업자,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죠. 에릭 슈미치. 이런 분들이 뭔가를 투자하면 뭐지? 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플랜티, P-L-E-N-T-Y라고 하는 플랜티라는 기업에 이들이 거금을 투자했어요. 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바로 환경 제어 농업, LED 농업, 혹은 벌티컬, 수직적 농업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입니다. 저희 글로비브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요. 이 환경 제어농업에서 만든 제어농업으로 재배된 곡물, 채소, 뭐 여러 가지 것들,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요. 이런 얘기를 안 써도 돼요. 무공해, 유기농
이런 단어가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자체니까. 특히 땅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나라, 땅이 비옥하지 않은 그 사막 같은 거죠. 그런 곳에서는 가장 앞으로 5차 산업으로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시제품이 3년 전에 나왔고 요번에 컨벤션에 가면 아마 키운 거 아니에요. 내 식당 안에서. 그죠? 거기에 무슨 해충약, 뭐 살충제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비료 얘기할 것도 없어요. LG가 나온 다음에 부디 1년 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선두를 나가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이걸 좀 아시면 대구를 가세요.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하면 이런 자전거 뭐 우리가 자전거 파나? 네, 팔지도 모릅니다. 자전거인데 이거는 VR 혹은 AR이라고 증강현실 가미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이프트라고 하는 혹시 젊은 분들 아세요? 주이프트 하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방에 가면 자전거 가게 주이프트 자전거를 팔아요. 그 자전거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요. 내 TV와 아니면 내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그 주이프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앱을 깔고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이게 주이프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세느강변을 달리는 24km짜리 코스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코스에 선택한 20명, 30명, 50명과 함께 내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다 왜 그만둬요? 내가 답을 알려줄게. 지루해서, 심심해서, 혼자 못해서. 그래서 뭘 하는 거야? PT 하는 거야. 시간당 8만 원 주고. 근데 만약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무슨 뭐 회사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 본사 거리입니다. 유타 프로보. 이번에 가시면 보게 될 거예요. 이 프로보 거리가 쭉 나오고 여기에 한쪽 여기 창에 이 코스를 달리는 40명의 예를 들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쫙 이름이 나와. 이름 아니면 번호가 그죠? 뭐 국적도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나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달리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18위, 그 다음엔 뭐 8등, 그 다음에 2등 갔다가 다시 5등 막 떨어져. 트레이너가 갑자기 실시간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불러. 14번 손님. 내가 14번이야. 예를 들어서 14번 손님 기웃되시죠? 자, 요 고개만 놓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기술 같죠? 아무것도 아닌 오락기 같고. 근데 만약 이게 TR90이라는 제품, TR90은 신제품 나오죠? 단백질 제제. TR90이라는 제품과 TR90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뭘 해요? TR90하고 뭐 해? 살 빼라고. 아니 운동도 하는데 왜 클럽 만들어가지고 뭐 하잖아. 카톡으로. 네, 헬스클럽. 그죠? 이런 것들과 연결된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도 안 돼. 그런데 나한테는 수입이야. 이걸로 10만 명, 20만 명의 커뮤니티가 짜여져.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데 그 사람은 뉴스킨 안 씁니다. 랑콤 씁니다. 저희 거 안 먹습니다. 아로나미 골드 먹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밑에 딱 떠. 호흡이 갚으십니까? 코디맥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해 안 가죠? 일찍이 아마존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아마존이 못했던 것들을 먼저 두드렸던 그런 회사가 구글이 이제 시도하는 것들을 먼저 했다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회사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 플랫폼 비즈니스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여기엔 제가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미 그 부서가 없었어요. 9월 1일자 대한민국 뉴스킨 본사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뉴스킨 파마넥스 부서장이 있고 신사업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유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그분이 담당을 해요. 신사업부. 뉴스킨은 신사업 아니죠. 파마넥스 신사업이요? 신제품이겠지. 새로 나온다면. 신사업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A부터 Z까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잘 쓰세요. 제가 아까 파마넥스 얘기할 때 한국에서 1999년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뉴스킨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99년에 혹시 사업하신 분 있으면 기억할 거예요. 근데 99년에 제가 발표했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파마넥스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뉴스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뉴스킨 옆에 파마네스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디비전이. 그래서 99년도부터 저희는 뭘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만나면서 떠들었어요. 뉴스킨 사업이 넌 진부하다고 그랬지. 꽃이 달린 남자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런데 드디어 너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들어온다. 이건 신 비즈니스다. 건강 관련, 미래 먹거리, 파마넥스. 들어봤니? 파마넥스 뜻이 뭔지 알아? 새로운 시대의 파마시, 의약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을 해보자. 그러면서 아까 영콜레스틴 뉴스 막 보여줘요. 저 뉴스 보면 다 했어요 그때. 그리고 엄청나게 많아. 파마넥스가 들어오기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세미나만 하면 호텔이고 어디고 다 메워쳐졌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여기도 있을 거야. 스폰서 중에 파마넥스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 들어왔더니 이문으로 들어오나 저문으로 들어오나 여기 문이 2개밖에 없다. 3개구나. 일로 들어오나 절로 들어오나 절로 들어오나 뭔 상관 있어요. 들어왔더니 강의장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기회예요. 전혀 새로운 기회고. 만약에 가정합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2000년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달에 합시다. 어린이날이 있는 날이다. 5월달에 새로운 사업부서가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 올 연말쯤에 뭘 준비해야 될지 아세요? 새로운 사업부서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뉴스킨을 얘기했고 파마넥스를 얘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했지만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 이거는 또 다른 당신에게 사업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회가 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새롭게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3개월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뉴스캐너들이 제가 원하는 거에 2%도 이해를 못해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짝 뛰겠어요. 정말입니다. 자면 어제 제가 1시 반에 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쉐어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저보다 몇백 배 뛰어난 인재들을 만들까? 고민하는데 안 나와 답이. 그래서 제가 오늘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시간 나면 나하고 밥 좀 먹자고. 지혜를 구하려고. 다 내 20년 후배들이에요. 다 직급도 BD밖에 안 돼. 근데 다들 무슨 바쁘대. 그럼 그냥 못했어요. 미팅.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 어떻게 새로운 어떤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찬스를 나는 여기서 용광로처럼 태양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미치겠는데 잠이 안 오고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봐요. 싸늘하잖아. 99년에 파마네스 얘기하면 이렇게 안 했어요. 막 열광하고 저기서 뛰쳐나가. 왜? 핸드폰 갖고 나가서 야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온대.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노력할게요. 여러분이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거예요. 모이고 쓰고 나누고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그게 돈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뭐가 됐던 빅프렌스의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못했던. 그런데 이 스타트 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부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행히도 한국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그 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어요. 한국이. IMF도 여러분 다 망했었습니다. 아세요? 지금 선릉에서 80억짜리 빌딩이 저기 뒤에 식당 4층 5층 거 나한테 7억에 사라고 막 그때 오파 들어오고 했어요. 그때 다 망했다고 생각했잖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불과 12년 전 얘기야. 그동안 우리 뭘 했어요? 22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바꿔놨어요. 자, 180도, 갈바닉, TR90과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고 뭐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자, 그냥 새로운 기회가 뭔가 돈 만들 것 같고 기회 만들 것 같으면 가장 잘해놔. 독특해요. 문화가. 이 백사모와 같은 이런 기반은요. 이거 제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다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소위 말하는 공동체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가장 냄비면서 가장 모래알 같다는 대한민국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문화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스티키란 말은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결합한다.
엄청난 문화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중엔 제 그룹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면 난 배가 아파야 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 새끼들이 배가 더 아프지. 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다. 사업자들의 열정과 능력은 어느 나라보다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빅플래닛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www.bigplanetmall.com 들어가서 눌러보세요. 어디로 연결되나. 대한민국 뉴스킨 홈페이지로 쫙 연결돼요. 그리고 그 뉴스킨이, 코리안 뉴스킨이 신사업 부서를 9월 1일자로 만들었고, 그 이전에 4개월 전에 마카오 가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빅플래닛은 앞으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어떤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명제를 제시하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제 소원은 아까 얘기했죠. 내년은 안 돼요. 9년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이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1위의 명성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못했고 우리들이 못했지만 선배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 부탁이에요. 자, 더 리턴 토킹 결론 내립시다. 보상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벨라시티가 끝이 아닙니다. 벨라시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즈드 벨라시티로 바꾸려고 해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심플하게. 세상에 무슨 보상이 말이야. 외우지 못해. BP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판을 키우는 거에 결국은 판. 그렇잖아요. 플랫폼이라는 판을. 이그젝티브 10명보단 100명, 100명보단 500명, 500명보단 5,000명이 났잖아요. 5,000명이 났는데 10만원씩만 벌어주면 얼마? 5억이야. 그게 나은 거예요. 100명 잡고서 맨날 저 해석거리는 것보다 판을 키워야 돼. 판. 그게 레버리지인 거야. 맨날 레버리지하고 배우지 말고 레버리지를 이해하세요. 레버리지 이해하려면 간단해. 리크루팅 하세요. 제품 중요합니다. 제품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품 판매와 우리가 얘기하는 리크루팅에 경중을 주자면 저는 리크루팅이에요. 제가 뉴스캔 해봤더니 사업 진짜 합니다. 가짜 말고 진짜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면 제품은 100% 다 씁니다. 그런데 제품을 쓴다고 100% 사업을 하진 않아요. 이건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먼저 만나서 얘기할 때 결론 사업하세요. 우리 같이 돈 벌자. 제가 20년 동안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돈 벌자. 돈 벌게 해드릴게요. 물론 나도 책임 못 져요. 하지만 그분이 나처럼만 한다면 다 돈 벌었잖아요. 제가 그 다음을 마지막으로 쓴 게 안동근 사장님이에요. 와이프한테 돈 더 벌게 해드릴게요. 뉴스킨 레버리지를 실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면 이거 퀴즈 풀면 돼. 0.1mm짜리 오늘 종이 부에다가 사방팔방 한 1km 내야 될 겁니다. 1km 0.1mm 이 두께의 종이를 접으세요.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또 한 번 25번 한번 접어보세요. 그 높이가 얼마인가 답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백두산 높이가 2743m입니다. 25번 접은 0.1mm짜리 종이가요. 25번을 접었더니 높이가 3355m가 돼요. 진짜냐고요? 수학을 아는 사람은 1초 만에 푸는 문제고 수학을 모르는 분은 사방 1km짜리 종이를 갖다가 접으세요. 25번. 이게 레버리지예요. 27년 전에 아까 이제 흙 수절조 아니야. 흙이었던 사람이 말도 안 돼 이랬던 비즈니스 한 거야. 똑딱하게. 근데 이게 27년 지났더니 별일이 다 생겼어요. 내가 어딜 가서 조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고 필리핀이고 다 다운들이야. 한국은 다 포기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던 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의 영역, 비즈니스에 나의 영향권이 살아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년 된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마음은 정말 빌게이츠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레버리지. 그 시작은 나의 실천. 이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자, 새로운 사업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가장 먼저 할 거, 성공하려면 뭘 합니까? 전 이거예요. 27년 전이나 1992년 작업입니다.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품을 쓰십시오. 이런 사람은 리크루팅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버려버리세요. 뭐냐? 큰 사업입니다. 혼돈이 이거 그런 말씀 안 돼요. 그런 막 남자들 왜 폼 잡고 술 먹고 하잖아. 정말 그레이트한 사업입니다. 시리어스. 근데 일주일 돼도 일행선을 하나 안 쓴다. 아예 포기하세요. 땡. 그건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먼저 제품의 제품이 되십시오. 살쪘으면 빼고, 주름 졌으면 빼고, 김이 꼈으면 빼고, 머리털 없으면 넣게 하고, 자신 없으면 나처럼 아예 밀든가. 제가 왜 민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귀찮아서도 밀고 독특해서 밀었지만 사람들한테 나중에 제가 탈모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귀찮은 거야. 탈모 관리 자체가. 그래? 그러면 아예 없애자. 깎든지 나게 하든지. 여하튼 내가 be a product of product. 제품의 제품이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을 읽으세요. 여기 가면 매뉴얼 다 팔아요. 그룹마다 매뉴얼 다 있어. 매뉴얼은 수십 가지야. 아무나 읽으세요. 좋은 거. 그리고 watch the video. 요즘 비디오 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뉴스킨에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나서 write down all the questions.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쫙 쓰세요. A4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6대까지 5%를 줘. 그 다음에 뭐 이거 줘. 그러면 회사가 나머지 뭘 가져? 아무것도. 제가 처음 가졌던 궁금증입니다. 보상을 이해 못하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걸 그럼 계속 리크루팅하면 이 지구가 다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리고 네임 리스트 적으세요. 리스트 바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do not try recruit on your own. 이거 하다가 대부분 98%가 오늘 처음 오셨다고 그랬죠? 사장님 절대 혼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오늘 내 얘기를 뭐 대충 이해 못했는데 들어보니 이거 막 뜨끈뜨끈해. 거기다 제품도 몇 가지 써봤더니 괜찮아. 막 친구, 동창, 동생, 언니 막 얘기해. 다 깨집니다. 그렇게 초기에 3번만 깨지면 다 그만둬. 뭐라고 생각하냐? 난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 반대, 소위 말하는 리액션에 대해서 반대적인 리액션에서 제대로 핸들링을 못해요. 스폰서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거의 90%가 깨져나갑니다. 마지막 have a training meeting within 48 hours. 오늘 듣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알아보겠다. 48시간 지나기죠. 48시간 지나면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48시간 이내에 다음 트레이닝을 잡으세요. 1대1 스폰서와 혹은 스폰서 그룹과 혹은 이런 데서.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긴 빠져있지만 그 다음 장인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LY를 무조건 내세요. 오늘 2일이죠. 3일. 3일. 그죠? LY 내세요. LY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세요. 그리고 LY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자격을 달성하도록 나머지 27일 동안 노력하는 거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다음 달에 또 내도 돼요. 60번 내도 아무 얘기 안 해.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지면 해야지. 하지 마세요. 고객이 있으면 식당을 내야지 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건 리크루팅, LOI, 이브젝티브,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리더십. 이게 저희 원칙입니다.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세종대에서 못했던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제 바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뉴스킨이 그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여러분 모두가 뉴스킨 하길 잘했다. 너 그 안에서 어떡할 뻔했니?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그러한 좋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알아봤고 다 뭐 저보다 더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는 또 저보다 더욱더 잘할 테고 한 가지 사업은 제가 여러분보다 미리 했고 좀 더 잘했기 때문에 미리 한 가지 충고를 드린다면 원칙 뉴스킨의 원칙은 쓰기만 해선 풍부 안 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뭘? 레버러지의 발현, 듀플리케이션, 리더 찾기. 나는 모자르더라도 나의 모자람을 채워줄 또 다른 나의 하위 리더가 생기면 내가 못했던 건 수십, 수백 배를 합니다. 그게 나한테 다가오고 전체 조직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뉴스킨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회, 신사업 부서라는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한 단어야. 신사업 부서.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일까? 잘 고찰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제가 만약에 이런 단어를 쓸게요. 2000년 1월 4일날 세종대라고 합시다. 세종대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맞이하는 프리마케팅이 뭔지 알죠? 사전 작업입니다. 프리마케팅 미팅을 실시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다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뉴스킨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 가능성, 비전, 꿈. 미안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 농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죠. 아니, 비즈니스가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들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오신 분 혹시 초대했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혼자 오신 분은 전철에서 차 안에서 생각하세요. How to build my business with music.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